사장 전반기 인생을 성찰하고 후반기를 설계하라. 인생의 후반기에 진정한 내적 만족과 영혼의 충만감을 주는 완성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누구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자기 인생의 전반기를 성찰하고 후반기를 설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먼저 지금이 당신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기라는 것을 철저히 자각해야 한다. 이 자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오히려 부족하다. 인생의 후반기를 성공기에 대한 보상이나 연장의 차원에서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완성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개발하고 창조할 것인가? 이것은 당신이 전환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서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한다. 특히 좋았던 때나 힘들었던 때를 회상하며 추억에 잠기는 일이 많아진다. 하지만 그런 소극적인 돌아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신의 과거를 더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돌이켜보며 자신의 삶을 중간 결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시 새로운 마음과 목표를 갖고 자신의 완성기를 더 충실하게 설계하기 위해서이다. 나이가 30만 되어도 알 것이다. 해가 바뀐다고 해서 새로움이 절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이가 한 살 더 먹었다고 삶의 변화가 그냥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자연의 순환에 따라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지만 그런 변화에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움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당신이 지난 한 해를 통해 무엇을 배웠고 그 교훈을 앞으로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성찰해보지 않으면 한 살 더 먹는다고 해서 더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전반기를 의식적으로 돌아보며 그 시간이 자신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주의 깊게 성찰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렴풋한 기억이나 느낌으로만 남아있을 뿐 인생의 후반기를 더 잘 살기 위한 지혜가 되어주지 않는다. 언젠가 어느 학자가 95%의 사람들이 오늘도 어제같이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각을 반복하며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변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만 온다. 새벽은 새벽에 눈을 뜬 사람만이 볼 수 있다. 새벽이 와도 눈을 뜨지 않으면 여전히 깜깜한 밤이다. 봄이 와도 봄이 온 줄 모르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의 곡식을 수확할 수 없다. 우리 앞에 펼쳐진 장수시대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완성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고 자기 인생의 후반기를 의식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그냥 가능성으로 끝날 뿐이다. 선택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 개인이나 기업의 자기 혁신을 강조할 때 종종 인용되는 독수리의 환골탈태 이야기가 있다. 어떤 독수리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의 독수리들은 대략 40년을 살다 죽었다. 전설에 따르면 70년까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마을의 어떤 독수리도 시도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 마을에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독수리가 있었다. 그는 높이, 아주 먼 곳까지 날기를 좋아했다. 그 독수리가 40세가 가까워졌다. 발톱은 노화하여 사냥감을 효과적으로 낚아채기 힘들었다. 부리는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무뎌졌다. 깃털도 두껍게 자라 날개가 매우 무거워져 멋진 비상이 힘들었다. 독수리는 어느 날 생각했다. 어차피 곧 죽는다. 70년까지 사는 그 방법이 고통스럽다 해도 시도나 한번 하고 죽자. 그는 전설이 알려준 대로 힘을 내어 마을의 가장 높은 산으로 날아올라 둥지를 틀었다. 먼저 부리로 바위를 쪼아 부리가 깨지고 빠지게 만들었다. 그러자 서서히 새로운 부리가 돋아났다. 그 후 새로 돋은 부리로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냈다. 새 발톱이 돋아나자 이번에는 날개의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냈다. 그렇게 몇 개월에 걸친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하자 마침내 새 깃털이 돋아났다. 그 용감한 독수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여 크고 아름다운 날개를 펴고 다시 마을로 내려왔다. 그리고 30년을 더 살면서 마을의 다른 독수리들에게 자기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법을 가르쳤다. 이 이야기는 독수리의 실제 생태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하나의 우화이다.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진정한 변화는 선택과 헌신 없이, 그리고 그 헌신을 지키려는 노력과 실천 없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나는 이 독수리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큰 감동을 받았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재의 자기 자신을 넘어서 새롭게 태어나려는 독수리의 용기가 완성을 향한 우리 안의 갈망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인생의 후반기에 새로 태어나기 위해 이 독수리처럼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차분하게 돌아보면서 자신의 참모습을 덮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다 털어내려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기에 나는 이런 꿈을 갖고
이런 사람이 되겠노라 결심하고 내가 디자인한 인생을 스스로 완성해야겠다는 선택을 해야 한다. 당신의 인생 스토리를 다시 써라.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당신의 인생을 10년 단위로 나누어서 각 시기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를 떠올려 볼 수도 있다. 혹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직업을 갖기 시작했을 때, 가정을 꾸린 때,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녀가 결혼했을 때 등 자신에게 의미가 있었던 생애 단계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떠올려 볼 수도 있다. 당신의 인생 전반기를 더 적극적으로 성찰하기 위해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것을 권한다. 내 삶에서 그동안 이룬 것들은 무엇인가?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힘든 순간을 어떻게 극복했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내 인생에서 후회되는 순간들은 언제였는가? 내가 한 일이 뿌듯하고 보람있게 느꼈던 순간들은 언제였는가? 순간적인 나의 선택이 내 삶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된 것들은 어떤 것인가? 내가 삶에서 지키려고 노력했던 가치들은 어떤 것인가? 그 가치들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 가치들을 지키는 데 방해가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지금까지 어떤 삶의 목표가 있었는가? 그런 삶의 목표들을 세우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내가 세운 삶의 목표들 중에서 이룬 것은 무엇인가? 내가 세운 삶의 목표들 중에서 이루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살아오면서 내 삶에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은 누구인가?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인간관계에서 얽힌 감정을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의 습관 중에서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나의 습관 중에서 버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일들은 어떤 것인가? 원했던 그 일들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위 질문에 관해 당신의 생각을 가능하면 글로 적어보라.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기보다는 글로 정리해보면 엉킨 실타래가 풀리듯 머릿속에 맴돌던 생각들을 명료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생을 돌아볼 때 중요한 것은 인생의 스토리가 완성의 삶을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의 스토리가 혼란이나 상처, 절망으로 남아 당신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된다. 과거는 자신의 오늘과 미래를 밝히고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스토리를 재편집하고 재해석해야 한다. 이것은 자신에게 좌절과 상처가 되었던 일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지우거나 일어나지도 않았던 좋은 일들을 마치 일어났던 것처럼 끼워 넣으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과거를 왜곡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이다. 훌륭한 역사학자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해석하여 그 전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역사의 흐름과 맥락을 짚어주거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행동의 근거를 제공해주거나 미래의 어떤 흐름을 예견하거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도록 도와준다. 우리는 훌륭한 역사학자가 하듯이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고 해석해야 한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기뻤다, 슬펐다. 그래서 나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해서 멈추지 말고 그 일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었고 앞으로의 삶을 사는데 어떤 의미를 제공하는지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자신의 스토리를 담담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스토리에 매이거나 집착해서는 안 된다. 또 이기심과 피해의식에 빠져서도 안 된다. 그 속에 빠져 있으면 불만족스럽고 혼란한 스토리 속에 계속 주인공으로 남아있거나 과거의 영광과 성공의 스토리 속에서만 머무르며 현실을 외면하게 된다.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영감과 용기를 주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스스로 재해석하여 다시 썼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실패와 절망이 없는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니다. 비참한 환경 속에서 수많은 좌절과 역경을 겪은 사람들이 더 많다. 그들은 자신의 역사 앞에 서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해서 멈추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되겠다거나 나는 이것을 배웠고 이 배움을 바탕으로 이렇게 나아가겠다는 스토리를 선택하고 그 스토리를 통해서 스스로 일어난 사람들이다. 스스로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된 사람들이다. 그 일례를 소개한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저명한 유택의 정신과의사였던 37세의 빅토르 프랑클은 1942년에 아내와 부모님과 함께 아우슈비츠의 나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다. 3년 뒤 전쟁이 끝나 수용소가 해방되었을 때 당시 임신 중이던 그의 아내와 부모님, 가족의 대부분은 나치에 살해당했고 프랑클은 살아남았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사랑하는 사람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 채 죽음의 공포와 싸우며 수용소 생활을 하는 동안 프랑크를 사로잡은 것은 단 한 가지 질문이었다. 자신의 환경을 전혀 통제할 수 없고 고통만 지속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의 결론은 예스였다. 프랑클은 비참한 수용소 생활을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차이는 단 하나, 의미라고 결론을 내렸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책임감을 느끼는 일 등 사소하든 크든 무엇인가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았다. 그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맨즈 서치 포 미닝라는 자신의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썼다. 인간은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지만 인간의 마지막 자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고 자신만의 길을 결정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자유만은 빼앗길 수 없다. 프랑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순환을 가장 극한 상황에서 체험했지만 인간과 삶에 대해서 결코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라면 그 고통마저도 용감하게 겪어내리라 다짐하며 어떤 힘든 상황이라도 우리의 삶은 의미와 가치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안, 강박, 무력함 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심리 기법을 정립했다. 빅토르 프랑클이 다시 쓴 그의 삶의 스토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중요한 순간과 사건이 있을 것이다. 자랑스러운 일도 있는가 하면 후회되는 일 또한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지난 인생의 모든 단계가 모여 현재의 나를 있게 했다.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의 삶은 모두 내가 창조한 것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위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만들어졌고 나에게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으며 나는 피해자였을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미래 또한 스스로 선택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그것은 나의 삶이었다.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 누구도 아닌 나만의 고유한 역사이다.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 스토리의 배경과 등장인물이 되어주었던 모든 시간과 공간과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삶의 그 모든 순간들을 헤치고 지금의 다다른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동안의 삶이 나에게 준 모든 가르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인생 전반기의 스토리를 걸음 삼아 후반기의 스토리가 아름답게 꽃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삶의 어느 순간에나 운명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계획하며 실천하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세상 모든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일이 우리가 계획하고 원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때도 많다. 그래서 누구나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때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과거를 후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나간 일은 결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잘되고 좋았던 일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어리석어서 범한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에서 배우면 된다. 과거에 집착하고 매달려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좌절이나 자기 비하는 금물이다. 지금까지 나는 완전히 잘못 살았다. 내 인생은 조금도 가치 없었다.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자책한다면 후반기를 다시 시작할 에너지를 낼 수가 없다. 자기 인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대해서도 문을 꽁꽁 닫아 걸게 된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담담한 눈으로 정리하되 그 스토리로부터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희망과 열정을 끌어내라. 앞으로 당신이 창조할 후반기의 스토리에 새로운 에너지가 되게 하라. 어느 95세 노인의 고백. 인생의 후반에 관한 설계는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좋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10대 때부터 인생은 자기 완성의 과정이며 성공은 그 과정으로 가는 길에 있는 가치의 하나일 뿐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다. 인생에 대해 그렇게 성숙하고 긴 안목을 가진 사람은 성공기에도 환경에 휩쓸리지 않는 자기 철학과 진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40대에는 노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미리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늦어도 50대에는 자신이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관해 방향성을 정하고 자신이 선택한 인생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한 설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보통 은퇴할 나이에 은퇴하지 못하고 생존을 위해서 저임금을 받고 잔일을 계속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가 하면 늦게까지 은퇴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사람들도 많다. 예를 들어 의사와 같은 의료계 전문가들이 80대까지 일하는 것이 이제 특이하지 않게 보인다. 노년에도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후반기의 삶을 설계하고 완성을 향해 집중할 충분한 시간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꼭 은퇴를 해서 많은 시간이 확보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수련이나 명상을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다. 완성을 향한 삶의 핵심은 매 순간순간을 임하는 자신의 태도이다. 즉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과 마주치는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이다. 우리의 생활 자체 곧 일과 인간관계가 완성을 향한 훌륭한 공부 시간이자 가장 좋은 명상거리이다. 이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노년에 아무런 할 일 없이 지내는 사람들보다 일을 하는 사람이 더 활력있고 의미 있는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일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일과 개인의 삶을 적절히 분배해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설계도 없이는 아무리 노련한 건축가라도 훌륭한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인생을 설계하지 않으면 그저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자신을 내맡기고 환경에 지배당하게 된다. 당신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난 30년을 연간, 월간, 주간, 일간 단위로 목표와 계획을 세우며 죽도록 일했다. 설계란 말만 들어도 신물이 난다. 은퇴 후에도 무슨 설계를 하라는 것이냐? 나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다. 정말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가?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당신의 인생을 설계해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를 깊이 생각해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익숙하고 안정감을 주는 것들로 둘러싸인 채 별다른 변화와 도전과 성장이 없는 삶만 살다 가게 될지도 모른다. 앞으로 시간도 많은데 서두를 게 뭐 있어? 천천히 생각하지 뭐. 당신이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라. 2008년에 한 신문에 소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생각을 안겨준 어느 95세 어른의 글이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더덥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한국호서대 설립자인 강석규 박사다. 그는 100세 때에도 강단에 서서 자신이 인생에서 배운 지혜를 세상과 나누다가 103세에 돌아가셨다. 그는 95세 때 자신에게 노년의 설계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후회했다.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의식적으로 살지 않으면 시간은 그냥 흘러간다. 한국의 속담에 물은 물길 트는 대로 흐른다는 말이 있다. 당신이 40대가 넘은 사람이면 당신의 인생 후반기가 어디로 흐르게 할지 그 길을 새롭게 터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준비해야 한다. 변화는 선택에서 시작한다. 인생의 후반기를 설계하라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노후 자금 마련과 투자, 노후에 거주할 집과 함께할 커뮤니티 찾기, 여행 계획 짜기, 유언장과 장례 절차 미리 정해놓기와 같은 것들을 먼저 생각한다. 노후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결정하기 전에 은퇴 후의 삶이 자신에게 갖는 의미를 사려 깊게 생각해보고 완성에 대한 꿈을 갖는 것이다. 그러한 큰 방향성이 있어야만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지 버킷리스트나 업무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후반기가 흘러갈 물길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먼저다. 그 방향이 분명하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 은퇴 이후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밖에는 이미 많은 정보가 넘쳐난다.
TV 광고에서는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모은 돈을 써서 젊음과 아름다움과 정력을 유지하라고 한다. 투자자들과 보험회사들은 당신의 돈과 건강은 우리에게 맡기고 낭만적인 여행을 즐기라고 한다. 정치가들은 내가 당신의 노후를 안전하게 지켜줄 정책을 만들어줄 테니 나만 믿으라고 한다. 정보는 밖에서도 들어오지만 당신의 내면에서도 솟아나온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남은 인생에 관해 어떤 정보를 주고 있는가? 당신 스스로에게 앞으로의 시간에 관해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가?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여 나이가 들어도 근육이 힘을 빨리 잃지 않도록 하고 주름살도 더 빨리 늘지 않게 하고 청력과 시력도 가능한 한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권장할 만한 일이다. 노년을 더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 현대의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아무리 잘 관리해도 시간이 가면 늙는다.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 우리의 몸도 예외가 아니며 자연의 이치에 따라 늙어가는 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또한 지혜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늙지 않는 것이 있다. 인간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위대한 정신, 자유롭고 창조적인 의식은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는다. 이것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를 묻게 하고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고 체크한다. 자신의 영혼을 만나고 그 영혼이 안내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된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노후 설계를 도와줄 재무 전문가나 운동 프로그램과 다이어트 식단을 짜줄 코치가 아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서 우러나는 목소리, 자신의 영혼에 귀를 기울이고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찾아내고 선택하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당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라. 세상이 정해준 답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자신의 머리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물어보아야 한다. 정말로 내 가슴 속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이 내 영혼이 진정으로 기뻐할 삶인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눈을 감고 자신의 가슴 속의 느낌을 따라 내면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그 답을 찾았다면 소중하고 새로운 시간을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결심하라. 어떤 변화든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 때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과 파도로 인해,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이나 두려움, 습관 때문에 여러 번 실패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진심으로 선택하고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면 자신이 원하는 인생에 한 걸음씩 가까워진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귀중한 일이다. 아무리 크고 힘들어 보이는 변화라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그 환경에 처한 것 자체를 바꾸기는 힘들 수 있지만 그 환경을 조금이라도 나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쇠약해지는 몸, 은퇴, 이별 등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변화를 제약과 한계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의기소침해진다.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환경이란 없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는 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변화를 선택하고 창조할 수 있다. 우리는 저마다의 인생의 선장이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 여정을 표류기로 만들 수도 있고 항해일지가 되게 할 수도 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어디로 갈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다. 그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이다.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나는 이렇게 되겠다고 꿈꾸고 선택하는 힘, 이것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선물이다.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을 꿈꾸고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의 힘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인생의 거친 파도를 헤쳐오며 자기 인생은 어느 누구도 아닌 자신만이 개척하고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만큼 산 우리이기 때문에 그 힘은 오히려 더 깊고 강해질 수 있다. 우리는 항해를 마치는 최후의 순간까지 이 아름답고 위대한 선택의 힘을 아낌없이 쓰다가 가야 한다. 나는 뉴질랜드 캐리캐리에 있는 얼스빌리지의 한 숲길을 걸으면서 120살까지 살겠다는 선택을 했다. 내가 더 웨이 오브 뉴 라이프라고 이름 붙인 그 아름다운 숲길은 천천히 걸으면 1시간 반 정도 걸린다. 걷기 명상 코스로 활용되는 그 숲길의 중간쯤에 경사진 언덕길이 하나 있다. 나는 그 언덕길에 120개의 나무 계단을 놓았다. 땅 표면에 드러난 나무 뿌리들이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훼손되는 것을 막고 사람들이 나무 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계단의 숫자를 굳이 120개로 한 이유는 이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이 자연과 교류하며 자신의 무한한 가치를 깨닫고 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지구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는 큰 꿈을 꾸면서 120세 인생을 선택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120개의 계단은 쉬지 않고 이어지는데 60번째 계단의 오른쪽에 나무로 만든 너른 데크가 있다. 이 데크를 기준으로 앞에 계단 60개는 인생의 전반기를, 뒤에 계단 60개는 나머지 후반기를 의미한다. 중간의 나무 데크는 전반 60년에서 후반 60년으로 넘어가는 전환기를 상징한다. 개인차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에서 은퇴하는 시기를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전반기 60년은 선천운에 해당하고 후반기 60년은 후천운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선천운이란 하늘에서 타고난 운이고 후천운이란 자신의 선택과 노력으로 창조해가는 운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선택과 설계를 하는가에 따라서 오늘이 확연히 달라지듯이 인생의 후반기에 대한 당신의 선택이 노년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수명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최종 운명은 하늘에 달려있지만 그 세부 운명을 개척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그리고 선택의 권한에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인 인생 설계에 따라 하루하루 운명을 바꿔나가다 보면 새로운 삶의 길, 놀라운 후천운을 맞이할 수 있다. 건강, 행복, 평화를 자급자족하라. 완성의 가치를 중심으로 인생의 후반기를 설계할 때 모든 사람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 있다. 자신의 건강, 행복, 평화를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건강과 행복과 평화를 창조하겠다는 결심을 하라. 자신의 건강과 행복과 평화를 스스로 책임지고 키우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명도 연장될 것이다. 생각해보라. 자신의 건강과 행복과 평화를 다른 사람이나 시스템과 같은 외부적인 환경에 의존하면서 어떻게 100살, 120살까지 살기를 바라겠는가? 그것은 분명 과욕일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줄 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신을 보는 것은 분명 괴로울 것이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일찍 눈 감는 편이 낫겠다고 여길 것이다. 핵심은 늙어서도 자신의 건강과 행복과 평화를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세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행복과 평화를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외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건강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조금만 아프면 약국이나 병원을 찾는다. 물론 꼭 필요할 때는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약과 의사가 우리의 근력, 폐활량, 균형감각, 순발력, 면역력 같은 근본적인 건강까지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건강한 체력은 누구도 대신 키워줄 수 없다. 스스로의 힘으로 키워야 한다. 행복과 평화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과 평화를 외부에 의존하며 살아간다. 어떤 것을 갖게 되어서 행복하고 누가 자기의 옆에 있어서 행복하다고 느낀다. 그렇게 외부에 의존하고 살다가 그 사물이나 사람이 사라진다면 그 순간 즉시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되기 쉽다. 외부 환경에 따라 한순간에 행복과 불행이 오락가락하는 줄타기를 하며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불안한 삶도 없을 것이다. 외부 환경에 의존해서 건강과 행복과 평화가 오기를 기대하고 구걸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창조하는 법을 익힐 때 우리는 건강과 행복과 평화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신이 건강과 행복과 평화의 중심이 되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다. 당신은 지금 어떠한가? 스스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다고 느끼는가? 당신 자신의 건강지수, 행복지수, 평화지수를 매기라고 한다면 100점 만점에 각각 몇 점을 주겠는가? 당신은 건강과 행복과 평화를 자급자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외부 환경에 의지하는 편인가? 시간을 갖고 곰곰이 생각해본 후에 점수를 매겨보라. 건강, 행복, 평화를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니라 당신의 주관적인 느낌과 생각, 만족도를 중심으로 점수를 매겨보는 것이다. 나는 건강한가? 몇 점. 나는 건강을 자급자족하고 있는가? 몇 점. 나는 행복한가? 몇 점. 나는 행복을 자급자족하고 있는가? 몇 점. 나는 평화로운가? 몇 점. 나는 평화를 자급자족하고 있는가? 몇 점. 점수가 낮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노년을 설계하고 준비에 들어가면 된다. 희망적인 것은 건강도 행복도 평화도 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현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변적이고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얻을 수 있는 요원한 어떤 것이 아니다.
건강과 행복과 평화를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체력과 심령, 뇌력을 단련해야 한다. 체력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주춧돌이다. 체력을 기르는 것은 심력과 뇌력을 키우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노년을 설계할 때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가장 먼저 체력을 키우는 일부터 시작해보라. 몸에 힘이 생기면 자연히 의욕도 따라 커지고 새로 해보고 싶은 일이나 좋은 아이디어도 생긴다. 자신이 도달하고 싶은 체력의 구체적인 목표나 자신이 따라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모델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심력은 자신의 삶을 안내하는 핵심 가치가 있을 때 커진다. 영혼과 양심에 따라 말과 행동을 선택하고 자신 안에 있는 긍정적인 인격적 자질들을 완전하게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며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정서를 갖춘 상태이다. 마음의 힘도 체력과 마찬가지로 쓰면 쓸수록 커진다. 심력은 관계를 통해서 길러지는 힘이다. 우리 내면의 포용력, 연민, 이해, 용서와 배려 등도 체력과 같이 훈련하면 커진다.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인간관계,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훌륭한 심력의 훈련장이다. 뇌력의 핵심은 창조력이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뇌력이 강한 것은 아니다. 뇌력은 통찰력과 지혜를 활용해서 나와 세상에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이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뇌력의 특징인 창조력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너무나 잘 표현한 말이다. 창조력은 자신과 사물, 세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 호기심에서 나온다. 애정을 갖고 자기 자신과 주위를 주의 깊게 살피면 고칠 것, 개선할 것, 필요한 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기게 마련이다. 이 아이디어를 의지와 집중력을 가지고 실행에 옮길 때 그것이 창조로 이어진다. 완성의 삶은 체력, 심력, 뇌력을 길러 건강, 행복, 평화를 자급자족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 과정은 또한 우리의 선도 전통에서 인체의 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하여 인간 완성에 이르는 과정과도 일치한다. 아랫배에 있는 하단전이 충분히 발달하면 다부진 체력이 길러지며 육체의 생명 에너지가 강화된다. 가슴에 있는 중단전이 발달하면 심력이 커지며 사랑, 포용, 공감력 등이 발현된다. 머리에 있는 상단전이 발달하면 뇌력이 커지며 통찰력과 사물의 이치에 대한 이해, 지혜가 발달한다. 다음 장들에서 건강과 행복과 평화를 자급자족하면서 완성을 향한 아름다운 노년을 설계하고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겠다. 책에 실린 얼스빌리지와 뉴질랜드의 자연에서 받은 경외와 감동을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곳의 에너지를 담은 사진 114페이지. 한문화학원 일지 이승헌 이사장의 저서 나는 120살까지 살기로 했다 중에서